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도화 조직이라는 수업에서 만나서 같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된 제도화 조직 1팀, 저는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김동현. 저는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현대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도화 조직이라는 수업에서 제도주의 조직론을 배우면서 그거를 실생활의 문제에 적용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학부생 신분으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보는 게 흔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해서 저희가 얻은 인사이트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때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렇게 공모전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학과 학부생으로서 평소에 가장 저희가 주의 깊게 배우는 점은 이 사회 현상에 있어서 이 행정제도의 변화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공부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연세대 주변에 연세로에 관한 이런 인사이트들을 뭐를 더 탐구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번에 연세로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배웠던 이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좀 더 깊게 학습해보고 이런 점들을 좀 더 학문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관심들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한 주제는 이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도입과 폐지 과정에 대해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연세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도입과 폐지라는 주제를 저희가 배운 제도주의 조직론으로 조명을 해보는 게 이제 주된 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차용한 개념은 먼저 정당성이라는 개념하고 제도적 혁신가라는 개념, 그리고 부차적으로 제도적 논리랑 조직장 이런 개념들을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도입 과정에 비해서 폐지 과정이 왜 더 잡음이 많았는지를 제도주의 조직론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고 추후에 이런 정책 갈등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내용, 그런 내용이 이제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연세로의 이번에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관련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뭐 그렇게 큰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자기만의 시각에서 남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떤 일이라도 찾아가서 한번 탐색해보는 걸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대학에 재학하면서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들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고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사회혁신 공모전, 영상 공모전과 그 사회혁신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로 충분히 우리가 유의미한 어떤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 영상 공모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한때 차 없는 거리로 불렸던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연세로입니다. 대중교통만 지나다닐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 보시다시피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맞은 변화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서대문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연세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운영을 정지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신촌 연세로 오면은 항상 막혀 있어서 차 가지고 오기가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풀리고 나서 차 가져오는 게 좀 더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상고도 활성화되고 좀 좋은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일시정지되고 차 없는 거리가 폐지되면서 차도 갑자기 너무 많이 다녀서 조금 안전이 걱정이 되고요. 예전에 하던 많은 문화 공연도 줄어들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서울시는 9월까지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해제가 연세로의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후 완전한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최근에 대학로에서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해제와 그리고 그 이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 제도주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크게 가져갈 두 가지 아젠다는 정당성과 제도적 혁신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도입과 해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세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 이전을 살펴보실 건데요.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도입 추진 배경입니다. 사람과 대중교통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촌의 연세로가 선정되었고 2012년 3월부터 기본 구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수렴, 행정 절차 등을 거쳐서 2013년 8월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됩니다. 같은 해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듬해 1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개통되었습니다. 길이는 신촌 연세로 550m 구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지구와 관련하여 이전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길래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걸까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행 및 교통, 상권 침체입니다. 서울시의 2009년 유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연세로의 보행량은 하루 평균 3만 명 정도로 가장 혼잡한 시간에는 2-3천 명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 지점 평균의 7배에서 10배에 이르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만큼 보행량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행량의 수준에 비해 당시 연세로의 보행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연세로의 당시 보행로는 현재 6-7m와 달리 보도의 폭이 3-4m 수준이었는데 보행로 중간중간에 노점이나 분전함 등이 위치해 있어서 유효한 보행폭이 1-2m인 곳도 많았습니다. 또한 연세로가 신촌로와 성산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이었기에 대중교통과 일반 차량이 몰리는 상황이 일상이었는데요. 당시 연세로의 통과 속도가 시속 10km 정도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행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했던 연세로 교통 환경은 신촌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니 시민들이 신촌 연세로를 방문하면서 겪는 불편함이 항상 존재했죠. 게다가 당시 홍대 지역이 중심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대표적인 상권이었던 신촌이 침체되는 분위기도 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세로의 문제점 속에서 정치인들도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도입하기 위해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과 당시 서대문 구청장이었던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사람 대중교통 중심 환경 조성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 2013년 브라질의 쿠리치바시를 방문합니다.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대표적인 생태도시로 유명했는데요. 이후 박원순 시장은 쿠리치바시를 벤치마킹하여 보행 친화도시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신촌의 연세로가 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2014년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변한 뒤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당시 연세로를 신촌의 대학문화가 살아있는 열린 광장으로 바꾸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며 문화의 광장, 시민토론 광장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싶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연세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은 사실 이보다 앞선 해외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아이디어는 미국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미네아폴리스 니콜렛몰과 포틀랜드의 트랜짓몰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의 도심에 위치한 니콜렛몰은 1967년 세계 최초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당시 니콜렛몰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법인과 상인, 은행, 토지 소유주, 공익단체, 방송국 등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차로뿐만 아니라 매점, 벤치, 화단, 가로 등 분수대의 위치까지 세밀한 계획을 통해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설계했습니다. 당시도 그랬겠지만 현재도 자동차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 1960년도에 이루어진 이러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도입은 도시 환경 조성 분야에서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큰 사례입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도심에 위치한 포틀랜드 트랜짓몰은 1977년 완성된 대중교통 전용지구입니다. 당시 도심 내 공기오염을 60%까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은 경이로운 디자인과 전략적인 혁신으로 무수한 칭찬을 받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대문구의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정당성, 제도적 혁신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서대문구는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도입 이전부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체된 신촌 지역의 상권을 되살리고 연세로를 보행 친화도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구 신촌 역사를 관광 안내센터로 활용하는 등 신촌을 복합 관광타운으로 만들거나 신촌의 특성을 살려 대학 연합축제를 기획하고 비즈니스 호텔을 유치하려고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책 대안을 고려하던 중에 공약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도입을 제시하였던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당선되게 됩니다. 이는 많은 대안들 중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이라는 정책 아이디어가 최종적으로 주목받고 추진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연세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기 위한 전 박원순 시장과 그 당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제도적 혁신가적 면모를 보았는데요. 서대문구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도입 시에 이들의 제도적 혁신가적 면모도 작용했지만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이 팽팽했기에 이를 해결한 과정을 보기 위해 제도적 혁신과 가정모형도 도입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세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신촌 번영회 지역상인들과 시민단체와는 협력적 관계였지만 교통 혼잡이나 분전함 이전 문제를 우려하였던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한국전력과의 갈등적 관계가 있었고 미온적인 입장이었던 연세대학교를 제외하면 신촌 지역에 위치하였던 거리가게 상인들과 백화점과도 갈등적 관계였습니다. 서대문구는 정책 기업가로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채택되고 집행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요.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 진행했던 거리가게 상인들과의 협상을 제외하면 서대문구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주로 서울시와 협력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세 차례에 걸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협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서대문구와 거리가게 상인들과의 협상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거리가게 상인들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지만 서대문구에서는 그것을 승인해주게 된다면 보행 친화거리를 만드는 목적이 흐려진다며 반대하였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연세로 내의 거리가게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연세대학교와 굴다리로의 이전을 제안하였지만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에 반대하는 거리가게 상인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공사가 착공된 2013년 9월에 서부 노점상 연합회와 함께 연세로를 점거하여 공사를 저지하는 시위를 벌이며 신촌 번영회 측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구는 6차례 상생협의회를 마련하여 공론회장을 마련하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판매대의 수를 제한하여 영업 이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거리가게가 판매대 사용료와 도로 점용료를 내는 합법적인 스마트 로드숍으로 모두 바뀌었다고 합니다. 백화점과의 협상에서는 협상 결렬 시 파트너라고 불리는 최적대안을 관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지구를 조성하는 대신 백화점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서대문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것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을 설득하고 대신 신촌 오거리에서 좌회전을 허용해서 주차장으로서의 접근 가능성을 늘려주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파트너를 약화시키지 않고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과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시 분전함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는 법률 자문을 통해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도로법을 적용받는 도로정비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전력이 분전함 이전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을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연세대학교와도 교통소통 문제와 관련하여 연세대 앞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연세대에서 진출하는 직진, 좌회전 신호를 폐지하는 안을 제시하여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2013년 8월 1일 연세로를 최종적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게 되었고 2013년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공사를 시행하여 2014년 1월 6일 공식적으로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도입되게 되면서 전에는 좁은 보행길을 가지고 단차가 있었던 보행로가 단차가 줄어들고 폭이 넓어진 보행 친화적인 도로가 되었고 다양한 전시와 문화활동을 진행하며 특색 있는 연세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운영되면서 차량 통제의 흐름을 이어받아 2018년에는 차 없는 거리가 주말에서 금토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지금의 서대문 구청장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공약을 내세웠고 2022년 당선되면서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신촌 지역 대학생들이 모였고 지역단체와 도시, 환경, 교통 관련 시민단체들이 연합을 이루어 공동행동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대 활동을 펼쳤고 결국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과 협의로 2023년 1월 20일부터 9월까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운영을 일시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대문구와 함께 1월부터 6월까지 신촌 연세로의 상권 관련 데이터와 교통 관련 데이터를 조사해서 7월부터 9월 중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9월 말까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따릉이 대행진이라는 행사가 열려서 많은 이들이 반대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도입 이후의 과정은 킹덤의 다중흐름 모형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세 가지 흐름이 만나 연세로 정책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생겨나고 심각해지면서 거리두기 제도와 맞물려 통행자와 고객들이 줄어들게 되어 상권이 침체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흐름은 마침 서대문 구청장의 교체라는 정치적인 요소와 맞물리게 됩니다. 게다가 연세로와 비슷한 해외의 정책 사례와 당선된 구청장의 신대학로 사업의 정책은 정책의 흐름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미국의 덴버 16번가 몰의 경우 몰을 조성하고 주변의 차량을 통제하면서 차량 통제, 대중교통, 보행자 전용도로 도입 등으로 몰과 주변의 환경을 조화롭게 구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몰의 고객은 대부분 통근자였기에 수익성이 크게 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서대문 구청장은 연세로의 차량 제한을 풀고 경의선을 지하화해 신대학로를 조성한다는 신대학로 조성 사업을 정책으로 내놓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흐름은 양측의 정당성과 제도적 논리에 맞물리면서 정책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실용적 정당성과 도덕적 정당성이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촌 상인회와 서대문구 의회, 이상원 구청장 등은 신촌 상권을 활성화하고 정치적 지지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신촌의 대학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공동행동 측에서는 환경보호와 보행자의 안전을 근거로 해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립되는 양측의 정당성과 논리에 의해 결국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시정지라는 정책의 변동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앞서 도입 과정과 마찬가지로 제도적 혁신가 모형에 적용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도적 혁신가이자 이해관계자인 이들은 요구사항과 전략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당성을 지키려 합니다. 각각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서대문구 의회에서는 차량 통행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수렴과 설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구청장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차량 통행을 복구해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현대백화점 방문자, 세브란스 병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를 포섭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세로 상인회 측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차량 통행을 요구하면서 공청회, 간담회 등의 조직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단체는 차량 통행을 중지함과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서로 연합을 결성하고 의견서를 구청에 전달하고 규탄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서울시는 사람, 대중교통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운영을 위해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및 교통대책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헌적인 근거를 넘어서 과연 제도적 혁신가들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을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저희는 서대문 구청장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요. 대중교통 전용지구 관련 사안은 공개된 자료가 전부이고 아직 해제의 효과성을 분석 중이라 인터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저희는 담당 부서인 서대문 구청의 교통행정과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론회 등 공개된 자료를 제외하면 따로 자료는 없으며 시청과의 협의하에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행정처리 부서이며 정책 관련 권한은 따로 없고 서울시 측에 건의하고 승인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는 서대문 구청장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서대문 구청장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해제와 관련된 효과성은 이후 9월에 따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에도 문의를 진행했는데요. 서울시 측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답변에 따라서 토론회에서 각 주체들의 구체적인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활성화, 상권 활성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를 감안하던가 국민 실질 소득을 감안하더라도 상권이 성장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저희가 봤을 때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큰 성과를 지역에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주요 찬성 측인 상인회는 토론회에서 상권 활성화 등의 이유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해제를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반대 측과는 실제 인터뷰를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에 해제를 반대했던 연세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세계고 총학생회가 같이 연세로 공동행동이라는 단체를 꾸려서 대응을 했을 때 크게 한 3가지 논지가 됐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안전성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좁은 왕복 2차선 도로에 일반 승용차까지 다니게 된다면 보행자들 안전이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로 꼽혔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말엔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아예 전면 통제가 돼서 대중교통이나 일반 승용차가 모두 다 통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학교 동아리나 아니면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이제 공연을 하는 자리가 되는데 그런 기회들이 없어지면서 연세로만의 그 젊은 특색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 번째 논지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행정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꼬집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고 학생들과 이렇게 토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불통행정에 대한 불만 사항들 총 3가지가 좀 꼽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제들을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정당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뭐 서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으셨나요? 우선 연세로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크게 이제 학생들과 뭐 시민 환경 단체들이 있었는데, 시민 환경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명 운동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고, 세기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서강대, 이화여자대학교 세계총학생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정당성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크게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우선 시행하는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다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해서 바로 본격적으로 해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범 운행 중인데, 이 시범 운행을 한 9월 정도까지 해서 상권의 전체적인 변화나 아니면 이제 교통 흐름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긍정 부정 평가를 나눠서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 다자협의체, 민관학 다자협의체를 꾸렸는데 여기서 결정을 9월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게, 첫 번째가 10월에 처음 이제 오늘 사업에 시작을 할 때 있었던 간담회, 그리고 11월쯤에 있었던 시민 토론의 2가지 방법인데, 사실 학생 측에서는 계속해서 한 간담회나 토론회나 공청회나, 그리고 직접 연대 오셔서 학생들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대중교통 전용지구나 차 없는 거리가 도입될 때의 공청회나 시민 토론회 이런 횟수보다 지금 이번에 폐지될 때 횟수가 훨씬 더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전에 있었던 연세로 공동행동, 그러니까 세계교가 함께 참여했던 연세로 공동행동을 다시 좀 재구성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당장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랑 같이 면담이 있고요. 내일은 서강대 총학생회랑 면담이 있습니다. 해서 연세로 공동행동 이름 조금 대학생 공동행동으로 변경해서라도 다시 비슷한 형태의 유닛을 만들어서 좀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 이제 9월달에 시범 운행이 끝나고 민관학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학생들의 의견이 좀 피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혁신가로서의 행동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공시를 통해 관련 소식을 듣고 인근 3개의 대학과 접촉을 한 후에 연합으로 비대위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공동행동을 결성한 이후에는 과잠 시위를 기획하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서 기성 언론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중지 결정 이후에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후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최종 해제될 때 거버넌스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학생회 측에서는 앞서 보신 인터뷰에서처럼 다양한 논거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그와 더불어 서대문구에서 설득을 하는 과정 중에 절차적 정당성이 다소 부족했다는 부분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도입 시에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준 것에 비해 해제 시에는 다소 급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이죠. 저희는 또한 환경단체인 서울환경연합과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 측과 반대한다는 부분은 동일했지만 또 다른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그 온실가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에 수송공원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20% 정도가 되는데, 이게 건물 에너지 다음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동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을 할 때마다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럼 결국 이 수송공원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게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해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차를 다녀도 된다가 아니라 결국엔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도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연세로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도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500m 도로에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조차 제대로 못해서야 약간 어떻게 수소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겠냐, 좀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자동차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어쨌든 환경도 오염시키는 그런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서울시의 자동차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라고 보면 결국엔 자동차 밀어주기 정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유류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자동차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전기차 정책이라고 해도 그 생산하는 전기마저도 아직까지 석탄 발전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자동차라는 수단 자체가 좀 문제다. 전기차를 확대해야 될 게 아니라 자동차 자체를 줄이고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전거 보행을 점점 더 늘려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서울시 정책 자체가 어떤 거를 중요시 하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그런 건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를 점점 이렇게 오히려 거기 다시 차가 다니게 되면 이렇게 버스 이용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보행 지나다니는 것도 그렇고. 상권이 침체된 거는 맞지만 그게 대중교통 전용지구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것도, 그러면 일단 해제하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거를 절차를 거치는 게 먼저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일단 다 해제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였었거든요. 일단은 그 서대문구도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긴 했더라고요. 왜냐면 서대문구에서도 서대문구 사람들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그 설문조사한 대상이 현대백화점 방문자, 창천교회,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차를 많이 갖고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거예요. 정작 이 서대문구 주민의 의사는 크게 반영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다 할 설득 과정이 크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민사회 쪽에도 만나시죠, 얘기 좀 하시죠, 이런 것도 딱히 없었고, 정당성이나 과정이나 절차나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이것도 미리 아까 말씀드렸었네. 저희가 서명 모아서 전달했지만 이 시민 의견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항상 하는 것들은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 기자회견 한다든지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그런 구청장이나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실무자들이랑 말이 통하거나 해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이 사안을 최대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자라는 것도 좀 목표에 두고,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주민투표에 붙이자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주민투표를 열게 하기 위한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대행진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그 신촌 연세로에 자동차가 아니라 좀 자전거로 거기를 채워가지고 이런 연세로 사안을 알리고, 그런 식으로 시민참여 캠페인이라든지 서명이라든지 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정책적으로는 계속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완전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 역행하는 거고.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 중립 등 환경적인 의제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환경단체는 도입 시와 다르게 해제 시에는 자신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기회가 없었다며 아쉬워했는데요. 반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토론회는 한 번뿐인 것에 비해 상인의 의견은 비교적 수월하게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생회 측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갑 국회의원인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부터 운영, 정지 시까지 역할과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상호 국회의원은 2012년 총선 출마 당시부터 당선이 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촌 상권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책무이자 역할이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부터 현재 일시 정지 시까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시민, 보행자, 인근 대학생,
주민들의 의견과 상인들의 의견까지 모두 조율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각 당사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위의 인터뷰들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제도적 혁신가가 각자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구청장과 그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 변화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도적 혁신과 인물 모형을 통해서 이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모델을 한번 설계해 보았는데요.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도입 시에는 비전의 창출과 동맹의 동원에 있어서 당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보행 친화도시 기조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도입에 상당한 이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더 많은 구성원들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재 운용 및 일시정지 상황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보행 친화도시 사업에 역행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비전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알게 된 다양한 정당성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급하게 추진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동맹의 동원 또한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서대문 구청장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현재 운용 및 일시정지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의 지역 사례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제도적 논리를 바탕으로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구청장과 구청장의 정치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조직장 안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관계자들이 주체가 되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은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토론회, 간담회, 서명운동 등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서 제도적 혁신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입 전후의 제도적 상황,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적 요인, 정책 추진 등도 정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일시정지 결정 시에는 제도적 혁신가로서의 구청장의 정책 추진에 장애 요인이 많았으며 설득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도입부터 현재의 운용 및 일시정지 시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황적 배경을 다룬 다중 흐름 모형, 과정적 모형,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인물 모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당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같은 제도라도 이를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인 원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도적 혁신가의 정당성 확보 과정과 배경적 영향 요인이 정책 추진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의의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해제는 신촌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재했음과 구청장이 제도적 혁신가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언해드리면 다음 세 가지와 같습니다. 상권 침체가 직접적으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때문이었다는 증거가 없이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거셌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상권 침체 요인이 분석이 미비했던 것을 보완하여 정책 도입 시에 다양한 대안에 대한 선행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제언드립니다. 두 번째,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제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사안에 대해서 민관화 거버넌스가 뿌려지긴 했지만 선제적으로 거버넌스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견 수렴 과정이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으므로 의견 수렴 과정을 현실화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혁신가인 구청장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정책의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정당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제도적 혁신가들이 어떠한 제도적 논리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지를 규명하고 해당 사안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